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개인회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은천 변호사입니다. 2025년이 시작이 되었고 새해가 시작되면은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죠. 우리는 어쨌든 이 개인회생에 관심을 가진 채무자들로서 좀 어떻게 소비 패턴을 정비를 하면 되고 어떻게 좀 계획을 세워서 잘 생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수입과 지출에 대한 파악이랑 계획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어떤 채무자분들이 이제 수입은 정확하게 파악하시거든요. 수입은 사실 명료하죠. 어쨌든 뭐 월급이 됐던 근로소득이 됐던 뭐 이게 명확하게 딱 서는데 지출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일단 지출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달에 얼마를 쓸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뚜렷하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이고 내가 얼마를 쓰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덜 쓰고 더 쓰고가 월마다 피드백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이 또 대다수예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은 지출이 사실은 뭔가 계획에 따라서 지출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지출은 어떤 항목이 있고 어떤 항목들을 점검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정 지출이 있죠. 그러면 이제 월세, 공과금, 보험료 이런 거 이제 필수적으로 나가는 어떤 고정비 지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정 지출 같은 경우는 나가는 어떤 계좌나 카드 결제를 잘 이제 자동이체 될 수 있도록 해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변동 지출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유흥비, 그 다음에 이제 뭐 외식하는 거, 혹은 이제 선물 사는 거 이런 어떤 뭐 다양한 비용들이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조정이 가능한 비용이잖아요. 고정비랑은 다르게 내가 어쨌든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고 이 부분에 따라서 어쨌든 나의 소비의 그 크기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조율을 해두시고 딱 설정을 해두시고 그 안에서 해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남겨둘 것이다 라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축을 얼마를 하겠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결정을 해두시고 거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지출을 하시고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한다든가 내가 뭐 좋은 데 가서 외식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저축한 또 한도 내에서 잘 쪼개서 쓰시는 그런 소비 패턴을 잘 체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소비 습관을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개인회생 진행하더라도 이제 변제금 납부가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재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좀 정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사실 어플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계부 어플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이제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가계 관리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어플들 사용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어플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리볼빙이나 돌려막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리볼빙 특히 저주의 시작이에요. 이게 모든 어떤 개인회생 오시는 분들의 시작점을 보게 되면은 사실 처음부터 막 큰 채무를 이렇게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없어요. 결국 이제 카드가 연체돼서 리볼빙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그 당시에 넘기게 되는 거가 습관이 좀 되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볼빙을 받으면은 어쨌든 내가 지금 안 내도 되네?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네? 이거를 체득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내가 감당을 못하는 상황인 건데 지금 어쨌든 지금은 버틸 수 있고 지금은 넘어가니까 마치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그럼 100만 원 카드 대금 중에서 10만 원만 변제하고 90만 원 이제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자가 보통 17에서 20%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자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리볼빙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은 이게 눈덩이처럼 채무가 불어나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돌려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돌려막기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를 못 하니까 다른 이제 그 금융사에서 대출 받아가서 돌려막기를 하는 건데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제2금융권, 3금융권으로 내려가고 대출 이자도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돌려막기 문제가 뭐냐면 내가 500만 원 대출이 있어요. 그럼 500만 원 대출 받아서 이거 변제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500만 원 대출이 있으면은 한 1000만 원 받아서 500만 원 변제하고 또 500만 원 내가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중간중간에 또 쓰는 채무들이 꽤나 많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쨌든 리볼빙, 돌려막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돈들이에요. 그거를 자꾸 어떤 외부 금융을 융통해서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안 되고요. 처음부터 가계의 지출을 계획을 짜서 소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득이 대출을 받으셔야 된다면은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가지고 대출을 받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개인회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신용카드 연체라든지 대출금 연체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개인회생 좀 검토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니까요. 이때부터는 상담을 한번 좀 받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비 습관이나 뭐 투자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공부를 해야겠죠. 공부를 해야 이제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교육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좀 가계의 어떤 소비나 어떻게 좀 운영을 해야 되는지 좀 한번 배우고 싶다. 뭐 다들 잘 성실하게 아껴서 잘 쓰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교육원 가시면은요 생애 주기별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그 연령대별로 그런 어떤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출 이용자 교육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한번 인터넷 강의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에 가시면은 중앙노후준비센터 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노후 준비나 어떤 현재 내 재무 등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고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이제 기초적인 어떤 내가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공부고 더 나아가가지고서는 내가 한번 투자나 뭐 이런 주식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사실은 뭐 워낙 그런 거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도 많지만은 한국금융연수원이나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KRX 아카데미 있습니다. 어쨌든 나라에서 제공하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투자는 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잘 실천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개인회생이나 뭐 여러 가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